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웃음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꿈마을 웃음방에서는 웃음 내 불을 켠다. 최고의 웃음치료사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 오늘은 10일째입니다. 몸과 대화하세요. 우리의 몸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어딘가 불편하면 신호를 꼭 보내주지요. 때론 마음이나 무의식층에 있는 문제도 몸의 증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여전히 함부로 몸을 대할 때가 많지요. 심하게 아프기 시작해야 그 아픈 곳에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기보다는 진통제나 주사로 드러난 그 증상만을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사실상 몸에 드러난 여러 가지 증상은 우리의 몸 혹은 무의식이 질병이나 증상을 통해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일종의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이 하는 말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래서 몸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 아프다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한없이 분노하고 있다면, 우울하다면 몸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실제로 몸과 대화가 잘 되는 분들은 몸으로부터 어떤 느낌의 화답을 받습니다. 몸과 대화하는데 보탬이 될 만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을 이완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배꼽 아래 단전까지 숨이 내려가도록 복식 호흡을 계속 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세요. 이완이 잘 되면 어수선하던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몸의 이완 작업을 하는 곳은 우뇌 쪽인데요. 이 우뇌는 감성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완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좌뇌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우뇌가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에게 말을 걸면 몸이 감성 언어, 느낌에 따라 반응할 확률이 높아지지요. 이 훈련이 잘 되면 평소에도 쉽게 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해. 이 음식을 먹을 건데 괜찮겠니? 밥을 조금 더 먹을까? 아니면 그만 먹을까? 운동을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 어때? 약을 먹을 시간이야. 이 약이 몸에 들어가서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다른 부작용은 없도록 도와주었으면 해. 항암 치료를 할 거야. 힘내. 그리고 늘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몸을 친구 삼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몸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면서 몸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하던 습관적 행동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이나 습관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들로 해나간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지요. 물론 처음부터 바로 예전 습관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래서 몸이 좀 더 맑아지고 민감해지면 몸이 원하는 것을 더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 사랑하기 웃음. 양팔로 자신을 살며시 끌어안고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곤 수고했어, 사랑해, 괜찮아 하면서 몸에 이곳저곳을 다독여 줍니다. 눈을 만지면서는 좋은 것만 보아서 고마워. 입을 만지면서는 좋은 말만 하게 해줘서 고마워. 다리를 만지면서는
내가 있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구나. 고마워. 심장에게는 심장아, 쉬지 않고 뛰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밥을 먹지만 그것을 소화시키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주는 일은 또 다른 어떤 힘이 맡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해독을 하고 배설을 하고 피를 돌리고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모든 일들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몸을 다독이다 보면 저절로 자신이 곧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웃음은 건강한 신체 부위를 찾아 그곳을 강화시키는데, 즉 인식의 전환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14번째 이야기. 웃음으로 아토피를 치료하다. 어느 날 아토피로 괴로워하는 손녀를 웃음 치료로 고쳐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이면 가려움증으로 온몸을 긁어대며 울어댄다는 손녀와 지친 몸으로 퇴근한 딸이 우는 손녀에게 신경질부터 내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내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웃음 치료로 암 환자도 고친다는데 저희 손녀도 고쳐줄 수 있나요? 그분은 옆집 아주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데 웃음 치료를 시작한 후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웃음 치료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듯 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웃음 치료가 대체 치료도 만병통치약도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간단히 웃음 치료에 대해 들려주고, 그래도 좋다면 우선 아이 엄마부터 웃음 치료 교실에 참석하게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사흘 뒤 아이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아토피 증상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온갖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아이 성격까지 나쁘게 변해가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나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좋아지면 아토피 치료약의 효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웃음 치료와 약물 치료법을 병행해 보자고 했습니다. 웃음 치료 첫날 아이 엄마는 1시간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한창 재롱을 피울 무렵 남편과 이혼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독을 품고 살았고 아이를 안아주기보다는 던져두다시피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울어도 배가 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고 먼지가 심한 도로변에 집이 있어 환경도 좋지 않았단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치료 3주차 그녀가 나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함께 큰 소리로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제부터라도 아이에게 짜증을 덜 내고 아이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녀가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이가 몸을 훨씬 덜 긁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치료 교실에서 배운 대로 아이와 함께 하루에 한 가지씩 웃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웃을 때만큼은 아이가 몸을 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밥도 맛있게 잘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지만 어쩌면 당연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웃음소리를 듣고 함께 까르르 웃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줄었을 테니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세포성 면역력이 증가해 신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을 보며 먼저 웃기 시작하고 그걸 보면서 자기도 웃는 일이 더 많아졌다며 행복해 했습니다.